포천으로 가서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그런 소재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없어서 제가 일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 계시는데 제가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자치도가 경기 북부 지역민 외에 저는 이제 저기 시골 삼천포 출신인데 정말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당위가 그분들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 얘기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직 제 머릿속에는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북부 시민들한테도 이 내용이 홍보가 돼야 될 거고 또 다른 소외 지역의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경기 북부는 어떤 도시의 모습을 할 것인가를 임준홍 대표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기 이정훈 박사님이 이렇게 쭉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성장이란 단어도 과거의 성장이란 단어하고 일치하지 않고 20년, 30년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컨셉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건 분명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필수적인 선택이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아까 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가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튼 어떤 산업을 여기다가 세팅할 것인가는 분명히 다른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UAM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어 모빌리티, 도시 에어 모빌리티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드론도 잘 못 띄우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당위일 것 같기도 한데 제도만 개선하면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자치도로 특별히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일의 공간 계획은 자연 보호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자연의 가치를 먼저 찾고 거기에 개발 공간을 일치시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지공사가 옛날에 토지개발공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토지공사 개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토지를 박살을 내버리죠. 바둑판으로 싹.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 조영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태적인 자원을 살려내는 부가가치로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공간계획 체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자연보호계획을 먼저 하고 거기다가 개발계획을 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생각하면 이런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려내는 그런 당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있으니까 오늘 저기서 성직자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네, 고향에서 하는데 고향 사람이 질문도 안 하고 있고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저는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김은래입니다. 저는 지금 저도 이제 두서 없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봤고 그때 고민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은 자연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발제하신 분은 여기 뭐 9대 중점 뭐로 인해 가지고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여튼 좋은 얘기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경기북도가, 쉽게 얘기해서 경기북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온갖 방패죠. 방패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동안 제대로 받았는가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규제는 죄다 갖다가 여기다가 풀어놨었거든요. 도시, 과면 억제 지역, 군사,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그런 규제가 이렇게 많았는지 저도 여기서 살면서 알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피해라 그러면 피해고, 주민의 그 생활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전되지 못한 건 분명히 있죠. 우리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직장은 저기 용인이나 이천이나 평택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경기 북부가 이렇게 피해라고 자꾸 피해 그러는 게 이상하긴 한데, 방패막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남부가 발전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도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 설명에는 4천억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계속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못하면은 또 이제 주민이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양홍관 우리 대표님 그 얘기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물론 우리 최창희 그 지금 의장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슷하게 이게 지금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계획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최대 인원 그 비율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논의는 전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서의 활동가들이 모이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갖다가 확산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갖다가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만 좀 잘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느낌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지금 우리 최창희 의장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발제를 하신 우리 이정훈 박사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임진웅 대표님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양홍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진행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제 그 개발과 보존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고양 지역과 의정부 문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기존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염색, 피형, 섬유 가구 이런 부분 좀 탈피해서 첨단 산업으로 가는데, 그 첨단 산업의 핵심은 그 인력,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새 AI라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 의정부, 남양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러한 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판교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전혀 이 기존의 도시와 녹아들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 양주, 포천 라인이 제조업 라인인데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그 모빌리티, IT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이제 LG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고 이제 드론이나 자율차 뭐 이런 부분들로 간다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중화공업이나 지금 들어온 그 파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그 난개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정리된 형태의 산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계획들이 실행이 된다면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새롭게 산업단지를 만들게 됐을 때는 이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 부분들이 지금 계획의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지를 활용하고 사실은 저는 북한 바로 한 10km만 넘어가면은 북한인데 이 지역인데 광활한 신에너지 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순환 경제, 그다음에 이제 아리백에 걸맞은 이제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DMZ 핵심은 문화역사자원, 강포구 뭐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관광과 휴양의 명소로 만드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 계획이 골반에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 주민들이 어떤 그 생각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시군별로 계획을 오늘 말씀드린 건 큰 계획이고 시군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고향과 파주를 동북아의 어떤 경제 허브로 만드는 큰 구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아마도 고향은 4월에 와서 발표를 할 거고 파주는 3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이 기존의 계획들보다는 훨씬 더 이 고향 파주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그 설정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경원 축에 있는 쪽에서 뭐 그 좋은 거는 그쪽에 다 가져가냐라는 이제 목소리 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기 북부에서의 어떤 경제와 여러 가지 어떤 그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환율이라든지 뭐 기업의 수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정책의 뭐 세금 감면이나 이게 주 원인이었다면 사실 지금 21세기의 성장 정책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성장이고요. 분배라는 것도 과거에는 조세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하는 게 이제 복지가 주로 분배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성장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이제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유엔에서는 저는 건축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를 담당하는 건축가인데요. 유엔에서 이제 포용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 계획의 기본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권리를 확보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권장하는 포용도시의 개념에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이 가져야 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도시라는 의미고요. 요새 공원 같은 경우도 1000명이 산다. 그럼 1000명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1000가구가 이제 갖춰야 될 공원들이라는 걸 이렇게 설계하는 이제 기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저희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가져야 될 어떤 인구 대비의 권리들을 되게 못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감명으로 이제 된다면 영남도 이거를 찬성을 할 것 같고 호남도 찬성을 할 것 같고 강원도 찬성할 것 같고 충청도 찬성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사회적 담론으로 퍼간다면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가 시범도시라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다면 대한민국 자체에
성장과 분배가 엄청 잘 되는 나라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21세기에 많은 선진국들이 망하는 이유들이 이 대도시 집중현상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이 점점 비싸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대도시에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사느니라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든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한다면 대한민국이 21세기 뭐 글로벌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을 우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서 먼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책이 이제 권리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노동 분야나 교육 분야나 도시 분야나 복지 분야나 이런 과거의 상식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의 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오게 되시면 많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특별자치도 범시민추진위원회 말고 경기 북부가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의 광역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교육과 문화와 생산과 소비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내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기업이 막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팔고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 무엇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내수를 통한 그 광역적인 내수를 통한 그곳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우리 경기 북부 도시의 굉장히 주요한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좀 바라고 그 토대 위에 각각의 뭐 전략적 뭐 특성적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건 동의하나 그것 없이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 북부는 사회적 경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로부터 조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상층에 뭐 몇 사람들 대표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5명 이상이 모여서 내가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대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공동대표 시스템은 지금 10,000명의 계산을 추진위원회 10,000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5명 이상 뭐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가 굉장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여가는 그 추진위원회가 되지 상층에 뭐 20-30명이 움직이는 추진위원회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을 또 조직 체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지금까지 좀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지역 공감대 경기 북부 지역 공감대로 해서 수노트를 만드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인구 소멸에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자치도를 하게 되면 결국 국회의 그 의결 과정들이 필요한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저희가 별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저희가 국가에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10수년 전에 아마 국회에서 행정 2단계 개편인가에서 광역을 없애는 걸로 여야 합의를 봤었는데 갑자기 그게 쑥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또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될까? 또 이 부분도 한번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지금 급격하게 전국이 변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남북 간의 문제도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좀 저희가 다시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른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평소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끝나면서 저희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는 게 결국은 기념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오셔서 같이 촬영하시고 그리고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참석하신 발제 토론자 협력국가위원님들은 1층의 식당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그 외의 분들은 제가 별도로 좀 초대를 할 테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진 같이 찍는 거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마무리 짓고 앞으로 가겠습니다.